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일종의 부동산 이중 계약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앙숙이었던 아랍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건 하마스에게는 상당히 불안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머니이슈 어예진입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역대 가장 잔인하고 규모가 큰 전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동을 넘어 전 세계가 시끄러운 요즘인데요. 둘의 싸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중동의 여러 국가를 둘러싼 민족 간, 종교 간의 오랜 역사가 그 배경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라고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갸가 아니요 하시겠지만 좀 다릅니다. 지도를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안에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로 불리는 서안 지구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라는 단체가 지배하고 있고 서안 지구는 파타라는 정당이 집권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파타는 갈등과 분열을 이어온 라이벌인데요. 사실상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팔레스타인의 대표는 파타당이 이끄는 서안 지구의 자치정부 입니다. 하마스와 달리 서방과 이스라엘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편입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짓기 시작하면서 서안 지구 내에서도 무력 투쟁을 하는 팔레스타인 강경파들의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는 1987년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생겨난 조직입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가 2006년 선거를 통해 정당으로서 가자 지구의 통치 집단이 됐는데 이때 이후 이스라엘과 크고 작은 싸움들을 이어옵니다. 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몇 발 쏘면 이스라엘이 그보다 좀 더 강하게 보복 공격을 하고 서로 비난하다가 다시 사그라들고 이런 패턴이 16년 동안 반복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이었고 더 잔혹했죠. 하마스가 미사일 수천 발을 동시에 쏘며 기습 공격을 했고 불도저로 벽을 뚫으며 이스라엘에 들어가 교전을 벌였죠. 이스라엘 역시 하마스는 한 놈도 남기지 않겠다는 완전 박멸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배경은 기존과는 좀 다릅니다. 주변 국가들의 외교 관계 변화가 자극이 됐다는 건데요. 이건 뒤에서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사이의 역사적인 관계를 알면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중동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아랍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전쟁 중에 샤리프 후세인이라는 아랍 지도자가 영국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영국이 전쟁에서 이기면 중동 땅에 아랍 민족의 국가를 세워달라. 그 약속만 해주면 내가 아랍 부족들을 동원해서 오스만의 뒤통수를 쳐주겠다.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영국은 흔쾌히 약속을 하죠. 아랍인들은 오스만의 타격을 입히며 성과를 냈음에도 영국은 수세에 몰리는데요. 이겨야 하는 이 전쟁에서 영국은 중동 땅을 걸고 그 지역에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시온주의 유대인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전쟁 자금 좀 보태주시오. 우리 도와주면 당신들이 원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땅을 주겠소. 하고 말이죠. 일종의 부동산 이중 계약을 한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해 중동 땅을 차지한 영국은 결국 유대인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을 주는데요. 문제는 그 땅에는 이미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후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했죠. 전 세계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밀려 아랍인들은 주변 아랍 국가로 떠도는 난민이 됩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당시 아랍의 중심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연합 5개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1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후 2차, 3차, 4차까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은 참혹한 전쟁을 치르는데요. 4차 중동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욤키푸르 전쟁 당시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에게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는 금수 조치를 하고 생산량을 줄이면서 전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주는데요.
있는데요. 이게 바로 석유 가격이 급등했던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입니다. 중간에 생략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지만 이후 1993년 오슬로 협정이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정을 통해 지금의 이스라엘 땅과 서한 지구, 가자 지구로 정착이 됩니다. 과거를 알고 나니 왜 아랍의 형제들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왜 하마스 같은 극단적인 무장 세력이 등장했는지, 왜 이스라엘과 나머지 중동 국가들이 지금까지 친해지기 힘든지 이해가 가시죠? 하마스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 중동 국가들의 외교 관계 변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20년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과 평화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그 다음 해에는 모로코, 수단과도 수교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앙숙이었던 아랍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건 하마스에게는 상당히 불안한 일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차례로 수교에 나서면 하마스는 고립될 게 뻔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최근 아랍의 큰형님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스라엘과 수교를 추진한다고 하니 하마스는 그야말로 멘붕일 겁니다. 일각에서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수교를 막기 위해 공격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담을 느낀 사우디가 수교 협상을 중단하기도 했죠. 이번 전쟁을 두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들과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죠. 그런데 이 잔인한 무장 세력인 하마스를 응원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라크와 레바논, 예멘, 이집트, 바레인, 카타르, 튀니지,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의 아랍 형제들, 그리고 비아랍 국가지만 하마스의 무기와 훈련, 자금을 지원해온 이란입니다. 하마스는 이란과 종파가 다른 이슬람 순위파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다는 이유로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마스가 아닌 팔레스타인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건 하마스는 지지하지 않지만 아랍의 형제이자 이슬람 패권을 추구하는 중동의 큰형님 사우디로서 팔레스타인의 자치권을 지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사우디 입장에서도 중동 관계 갈등이 하나 있는데요. 이슬람 순위파인 사우디와 극단의 이슬람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시아파 이란 사이의 갈등입니다. 아랍계인 사우디와 페르시아계인 이란은 민족부터 역사, 언어가 모두 다릅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중동에서 유일한 핵 보유국은 아마 이란일 텐데 미국으로부터 사우디가 핵 기술까지 확보하면 이란은 중동의 패권을 잃게 되죠. 그래서 한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 간의 삼각 구도를 흔들기 위해 이란이 하마스의 배후 세력으로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전 세계가 경계하는 것은 전쟁의 확산입니다. 다시 말해 레바논에서 이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항 집단 헤즈볼라가 전쟁에 개입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긴데요. 헤즈볼라가 본격 개입할 경우 사실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만약 산유국인 이란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쟁에 참전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는 오일 쇼크가 오고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1%포인트 낮아지는 등 세계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유가뿐 아니라 환율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등이 올라 우리나라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근에는 주요 해상 물류 항로인 수에즈 운하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쟁 장기화로 수에즈 운하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유럽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의 해상 물류비가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자연스레 중동 붐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국제사회 제재로 불편을 겪는 이란이 되려 더 고립될 수 있는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머니 세 줄 요약. 지난 10월 7일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의 이유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차례로 수교에 나서면서 하마스가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 상승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 물류 문제 등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중동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는 항상 그 뒤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저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